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아직 아이 없이 남편과 신혼처럼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다정하고 살가운 남편 덕에 10월도 스트레스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 편히 살게 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랍니다. 원래 저는 흔한 시집살이 세트 중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결혼 전부터도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있나요? 남들이 당한 시어머니 짓, 어지간한 갑질은 다 겪어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절연을 결심한 계기가 생긴 건 작년의 일입니다. 저는 시월드가 아무리 싫을지언정 그래도 남편과 피를 나는 가족들이니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과는 설령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해도 안 보고 사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공감하며 들어주실 것 같네요. 저는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남편과는 어린 나이에 만나 3년 만에 결혼 결심했고요. 27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남편과는 6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나이가 아깝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뭐가 그리 결혼이 급하다고 서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친정엄마도 일찍 결혼을 하신 편이라 더 걱정이 많으셨어요. 예비사 일을 마음에 들어 하시긴 했는데 결혼하면 제가 포기하고 살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결혼을 미루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알아? 둘이서만 알콩달콩 사는 게 결혼 같지? 절대 아니야. 게다가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해야 한다며. 너 그게 말이 쉽지 겪어봐라. 이래저래 서운하고 속상한 일로 남는 거야. 그래서 결혼은 비슷한 형편 집안끼리 만나서 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는 거야. 엄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우리 엄마가 왜 이리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실까? 언제는 우리 오빠 마음에 든다며.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잘할 사람이잖아. 그리고 요즘 부모님 도움 받아가며 결혼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다고. 다들 자기 힘으로 하지. 엄마, 나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돈 더 잘 벌어. 오빠도 직장 좋은데 뭐가 걱정이야? 아이고, 지금 모르는 소리. 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 말을 쉽게 하는 거야. 막말로 너도 도움 주는 엄마 아빠 없다고 해봐. 이렇게 결혼하자는 말 할 수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너 지금 결혼하는 거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너 학원 자리도 잡고 돈 더 모아서 30 넘어가도 하나도 늦지 않아. 엄마는 결혼을 말리셨지만 저는 그냥 다정하고 성실한 이 사람과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 로망이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생각지 못했고 어린 나이였기에 사랑만 보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암튼 시댁 입장에서는 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33의 나이에다가 사실 저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양가가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대단한 착각을 하나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잘나서 어리고 예쁜 데다 집안도 나무랄 데 없는 제가 결혼하려고 안달이 난 줄 아셨나 봅니다. 물론 남편이 우리 친정에 비해 집안 경제력이 기울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잘난 건 맞아요. 저보다 학벌도 좋고요. 회사도 자랑 같아 뭐 한데 회사도 자랑 같아 뭐 한데 다들 부러워하는 곳에 다니고요. 그러니 아들 부심 있을 만하죠. 어머니는 우리가 사던 에 비해 돈은 없을지언정 잘난 아들을 사이로 줬으니 그거면 됐다고 하셨고
당신은 아들을 우리 집에 빼앗겼다는 말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리 잘난 아들을 저에게 남편으로 내줬으니 결혼할 때 집 못해준다는 말도 아주 당당하게 하셨나 봐요. 상견례 때 부모님들이 말씀 나누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미 시댁에서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을 해줄 수 없는 형편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린 딸이 시집 일찍 간다고 하니까 계속 말리다가 결국은 사위 착하고 저 아껴주는 모습 보고 마음 여신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친정 부모님께는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결혼을 빨리 하자고 한 사정이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빨리 독립해서 나오려면 결혼밖에 없다며 저에게 결혼을 조른 이유는 바로 남편 가족 때문이었어요. 참 우습게도 시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장남이 아닌 둘째 아들이에요. 이미 저 결혼할 때 시집간 누나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은 누나랑 형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참 많은 걸 양보하고 살았더라고요. 보통은 아들 있는 집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아들이 대우받기 마련인데 남편네 집은 달랐나 봅니다. 살림미천이 딸이라고 말들 하지만 시댁에서 돈 새어나가는 구멍이 바로 시누이였다고 합니다. 저랑 연애하는 중에 들은 얘기인데 누나 때문에 신용불량자 될 뻔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 시집가기 전에 옷가게다가 망한 적 있거든? 가게 내는데 돈 좀 빌려달라길래 대출 내서 빌려줬는데 누나가 처음 몇 달은 잘 갚다가 가게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더라. 결국 가게 말아먹고 내가 몇 년 동안 그 돈 갚느라 연애도 못했지 뭐. 지금은? 지금은 다 갚은 거야? 어쩜 오빠 누나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을 수가 있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지금은 다 갚았지. 우리 누나는 가족끼리 당연히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는지 안 갚더라. 대신 결혼할 때는 뭐 바라지 말라고 했어. 누나도 없으니까 동생한테 아쉬운 소리 한 거지 뭐. 누나 사업자금 보태줬다가 망해서 그 빚 고스란히 남편이 다 갚고 거의 마무리될 때쯤 저 만나서 연애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이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눈치로 알겠더라고요. 누나랑 어머니랑 툭하면 남편에게 30만 원씩 50만 원씩 조금 큰 돈 빌려갈 때는 100만 원씩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돈을 도로 갚는지 안 갚는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정말 이해 안 가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한 번은 보험회사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남편이 보험을 가입하러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험 가입해 놓은 걸 해약하더라고요. 환급금도 얼마 안 되는데 보험까지 해약하길래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까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지난달에 누나 급하게 쓰겠다고 해서 돈 1,000만 원을 빌려줬거든. 나도 여윳돈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빨리 갚아야 하는데 아이 글쎄 우리 누나가 빌려간 돈을 안 주잖아. 일단 연체되면 안 되니까 보험이라도 해지해서 내려고. 미안. 자꾸 너한테 이런 꼴만 보이네. 근데 동생한테 1,000만 원이나 빌려놓고 안 갚는다는 건 이해 불가다. 오빠가 사업자금도 대줬다며. 근데 종종 용돈도 달라고 그러더만 그 큰 돈을 빌려놓고 배를 짠다고? 오빠는 그 돈 갚으려고 보험까지 해약하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참 희한한 누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혼 전 일이니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그 사람 가족 간 문제라 여겼죠. 이런 전적이 있어서 사실 저는 신우이를 만나기 전부터 그다지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사람인데 아무리 자기 누나라 해도 돈 문제로 속 썩이는 일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짜증나죠. 그런데 어머니도 문제가 뭐냐면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데다
그 집에서 남편이 가장 잘된 케이스이다 보니 자꾸 남편이 퍼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누나가 돈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머니까지 남편을 들볶으니 어쩔 수 없이 해주고 또 해주는 걸 반복하길래 제가 나중에 빌려준 돈 당장 안 갚더라도 차용증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누나는 차용증을 우습게 생각한 듯 합니다. 일단 돈을 빌리는 것이 우선이니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결혼 전에 시누이에게 건넨 돈만 어림잡아 몇 천만 원인 걸로 압니다. 암튼 시누이 때문에 남편이 속 썩은 전적이 좀 있어서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앞으로 결혼해서도 그러면 곤란하다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젊었을 때 누나가 돈 문제로 힘들게 하는 바람에 고생하면서 자기는 몸소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가족들과 절대 돈 거래는 안 한다고 저와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빨리 가정을 꾸려야 함부로 돈 얘기 안 할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자고 한 이유도 분명 있어요. 어쨌든 결혼 말 나온 이후에는 시누이와 다시는 제 허락 없이 금전거래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 경제권을 저에게 다 일임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안 그럼 누나가 자기한테 분명 돈 얘기를 할 게 분명하다면서요. 아들이 잘나 덕을 보려 하면서도 알고 보니 남편 대학 학자금도 전부 대출이더라고요. 그 사실 알고 충격을 떠나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좀 힘들게 살아왔었고 남편은 항상 그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연봉이 좋은 직장이라 결혼해서 제가 돈 관리하면 금방 돈을 모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에 남자 쪽 이런 사정은 결혼 자체를 고민할 만한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들 감안할 만큼 남편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은 저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고요. 자기 가족에게 물은 면이 분명 있었지만 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확실하니 우리 친정 부모님도 사위를 믿고 결혼을 끝내 허락하신 거겠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빠도 사업을 오래 하셨고 어릴 때부터 돈 걱정한 적은 없어요. 힘들게 사는 분들 많은데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사실 대학 졸업하고 학원 오픈할 때도 부모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 도와달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20대 어린 딸이 시집가서 편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집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다하지 않고 부모님 도움 감사히 받았어요. 불효녀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엄마 아빠가 여유 있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움 안 받겠다고 마다해도 어떻게 해서든 도움 주실 분들이기도 했고요. 시댁에서도 며느리가 집 마련해 결혼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좋아했고 상견례 때도 우리 친정 부모님들께 비굴할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들 장가 잘 보낸다는 말도 하셨고요. 상견례 때 만약 시댁에서 비상식적으로 행동했다면 우리 부모님도 저 과연 시집 보내셨을까요? 시댁에서는 아마 친정 잘 사는 며느리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상견례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저를 칭찬하면서 결혼해서 잘 지내고 싶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딸 시집 보내는 입장이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말에 안심하셨을 거고요. 친정에서 얻어준 집은 그 당시 5억대에 마련한 30평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대출을 조금 끼긴 했지만 시댁과 친정과 20분이나 거리로 가까웠고 너무 운 좋게 입주하고 얼마 안 돼서 전철역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웃긴 건 결혼한 신우와 시어머니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교통호재 하나로 집값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신우이는 은근히 저를 질투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자기 동생이 여자 잘 만나 장가 잘 갔으면 되게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결혼하기 전은 물론 동생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바라는 것만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혼집 구경하러 와서는 하는 말들이 정말 좋겠다는 건지 질투가 난다는 건지 구분 안 갈 정도로 얄미운 소리를 얼마나 해대는지 몰라요. 살림 좋은 거 있으면 탐내고 가져가고 싶어 하기도 해서 제가 흔쾌히 선물로 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집에 어머니랑 오셔서는 진심인지 농담인지 우리 부부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는 말을 슬쩍 하더라고요. 와, 내 동생 결혼하더니 신분 상승했네. 이 아파트 호재 있어서 많이 올랐다며? 올케는 좋겠다. 내 동생이 올케한테는 귀인인가 봐. 결혼하자마자 집값도 오르고 말이야. 부럽다. 나는 언제 이런 신축 아파트 30평대에 살아보나. 우리 집은 헐값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더라. 좋겠다 정말. 형님도 지사 학교 들어가면 학원 보내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면 되죠. 집은 그때쯤 되면 지금보다는 오르지 않겠어요? 글쎄, 집값 오른다는 기대는 역세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지. 그나저나 올케 아파트야말로 애들 키우고 너무 좋아 보인다. 학원도 가깝고 학교도 5분 거리니 말이야. 나도 우리 지수 입학하기 전에 여기로 이사 올까 봐. 네, 애들 키우긴 참 좋은 동네죠. 이사 오시면 아마 지수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기는 정말 편할 거예요. 말은 그리했지만 사실 저는 신우와 가까이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데 살면서 이런저런 요구 다 들어주고 사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라니 생각만 해도 싫었어요. 이미 그때도 저는 신우의 요구로 조카 아이를 제 교습소에 공짜로 다니게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신우이는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남편 돈까지 빌려 말아먹은 사업은 다행히 더는 안 하고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는 걸 안 순간부터 아들을 보내겠다는 말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저는 취약전 아동은 받지 않는다고 계속 거절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결국 조카 아이를 교습소에 다니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짜고짜 데리고 와서 맡겨버리는데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물론 당연히 원비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은 어찌나 많은지 조카 아이를 1대1로 봐주길 원하고 학교 가기 전에 진도를 어디까지 빼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조카가 무슨 죄겠습니까만 너무 당연하게 자기 아이를 공짜로 맡기고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신우이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가족 모임만 하면 늘 하는 말이 가족끼리는 무조건 돕고 살아야 하는 거랍니다. 위아래 따지지 말고 잘 사는 쪽이 못 사는 쪽을 돌봐야 한대요. 저는 어머니 그 말이 더 듣기 싫었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서요. 결혼하고 나니까 왜 그리 바라는 것만 많으신지. 결혼해서 근 2년간 어버이날 생신 때마다 용돈 외에 드린 돈만 몇백만 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사달라는 말을 참 당당하게 하세요. 사달라는 것들이 사소한 물건이 아니라 매번 비싼 명품 지갑이나 신발, 옷,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귀하게 키운 신우이에게는 그런 요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쉽게 사달라는 말을 하셨던 걸까요? 저는 아무리 아들이 여유롭다 해도 100만 원 넘는 사치품을 사달라고 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우리 친정 부모님만 해도 우리가 용돈 드리면 드린 것보다 배로 돌아오거든요. 사주고 말고를 떠나 저는 어머니 요구 자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아버지 아직 경제활동 하셔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할 때 제가 집 해오고 결혼자금도 만만치 않게 썼다는 거 다 아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시댁에서 해주는 게 없으니 바라는 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고
결혼이 얼마나 수월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해보니 해주는 거 없이 바라기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선을 그어도 시어머니 신우이라는 존재는 과연 남다르더라고요. 신우이가 과연 결혼하고 나서 동생에게 돈 요구하던 습성 고쳤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 몰래 몇십만 원씩 남편에게 달라고 한 거 몇 번 눈 감아준 적 있어요. 하지만 제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돈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앞뒤 안 가리고 말할 작정이었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신우이가 본인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남편에게 또 돈 얘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 몰래 빌려주지는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경제권이 저에게 있으니 남편도 거절하면서 제 핑계를 댔을 겁니다. 황당한 건 신우이는 제가 중간에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줄 알더라고요. 아주 저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올케! 내가 우리 동생 돈 빌리는 거지 올케 돈 빌리는 거야? 왜 동생이 올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건데? 우리 그이가 안 갚겠대? 2달만 쓰고 주겠다는데 올케가 왜 반대? 돈 관리 올케가 한다면서. 긴 말 안 할 테니까 2천만 원 오늘 당장 보내줘. 너무 당당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 빌려가는 사람 태도가 글러먹은 거 아닌가요?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놓으라는 듯 말하면 주고 싶다거든 마음 바뀌는 게 당연하죠. 형님, 우리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저희 은행 아니에요. 돈 빌리려면 은행 가서 말씀하셔야죠. 저희도 지금은 그런 큰돈 여유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데 알아보셔야겠어요. 어머니께 부탁하시던가요. 돈 문제는 칼같이 끊어내야 욕먹더라도 뒤탈이 없는 법이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런 돈이 있었으면 올케한테 말하겠어? 은행 가서 언제 대출을 알아보겠냐고. 빨리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한 건데 올케 정말 1억이야? 나를 왜 돈 떼먹는 사람 취급하는 건데? 사실 돈 떼먹는 사람 맞지 않나요? 결혼 전 일이라 제가 눈 감아줘서 그렇지 제가 챙겨놓은 남편 차용증 금액만 해도 얼만데요. 형님, 결혼 전에는 어떠셨는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 그이한테 돈 요구해봤자 소용없어요. 결혼 후부터 쭉 제가 돈 관리하고 있고 우리 부부 목표가 있어서요. 저 이 정도면 시집와서 며느리돌이 할 만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돈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끼리 돈 때문에 의상해서 돌아서지 않는 거라고요. 신우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신우이는 뜻대로 되지 않자 저에게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자기가 동생 돈 빌리는 거지 내 돈 쓰는 거냐고 돈을 내놓으라길래 차용증 쓰고 공중받기 전에는 못 해준다 못 받고 끊어버렸네요. 그 후로 남편에게 듣자니까 급하게 어머니가 아는 지인 통해서 빌려 해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껏 당연한 듯 동생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만만치 않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신우이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동생 벌어오는 돈 다 채가서 가족들에게 베풀지 않는 막대먹은 올케 취급을 했고 시어머니 역시 제가 돈 관리한다는 걸 마뜩찮게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오라가라 하는 말 잘 듣지 않는 저였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딱 남편을 위해 할 도리 빼고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시댁과 잘 지내고 싶겠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노선 정리 확실히 하더라고요. 제 말만 무조건 듣겠다면서 결혼 전에 자기 누나와 엄마에게 휘둘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니 저도 시댁에 가면 내 할 도리는 다 하고 할 말은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더 큰 갈등만 생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가족관계를 파탄내는 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다름 아닌 신우이와 시모가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주위에 시짜짓하는 시월드가 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글쎄
우리 부부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멈추나 했더니만 이제는 더한 걸 내놓으라더군요. 제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취학 전부터 다닌 조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저도 학원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점점 안정되어 갔지만 신우이는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사도 못 가고 집 대출도 한도까지 다 뽑아서 썼다고 들었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현실이 받쳐주질 못하니 자기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냐면서 맨날 한탄하는 소리 시댁에 갈 때마다 들었어요. 불평불만만 하고 도움만 바라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소집하셨습니다. 무슨 날도 아닌데 말이죠. 분명 좋은 일로 소집하는 건 아닐 테고 왠지 불안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제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웬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놓고는 이런저런 쉰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날따라 시누이도 저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풀고 가만히 있길래 대체 뭔 말을 하려 그러나 했는데요. 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아들 장가 참 잘 갔다는 소리로 포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사니까 그래도 내가 걱정 하나는 덜고 산다. 이게 다 새아가 네가 야무진 덕이지. 그래서 말인데 오늘 내가 너희 둘한테 큰 부탁하려고 불렀어. 내가 예전부터 그랬지. 힘든 가족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남편은 그동안의 눈칫밥으로 시어머니가 또 돈 얘기를 할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중간에 말을 끊더라고요. 엄마, 가족이라도 돕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힘들 때 엄마나 누나가 뭘 해줬는데. 돈 얘기할 거라면 그만둬요. 우리 그냥 갈라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흘기시며 설레발은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돈 얘기뿐이든 너는 엄마를 대체 뭘로 보고 그런 거 아니야. 대신 이번에는 너희가 꼭 좀 들어줬으면 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도 들어봐야 고민을 하죠, 어머니. 큰돈 드는 일 아니니 해줄 거라 믿고 얘기하마. 지수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건 알지? 새아가 내가 우리 지수 공부 열심히 봐준 덕에 공부를 곧잘하는 모양이야. 근데 문제가 뭔 줄 아니? 그 조그만 게 애들이 벌써부터 사는 동네로 편을 가른다지 뭐니.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든지. 예, 내가 돌려 말 안 하고 얘기하마. 너희 지금 사는 집 말이야. 네 누나네랑 바꿔서 살아라. 오늘 그 말하려고 너희들 다 부른 거야. 저는 두 귀로 듣고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저에게 집을 시누이랑 바꿔서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집이랑 형님 집을 바꿔서 살라고요? 친정에서 해준 제 명의 집인데요? 아이고, 그걸 누가 몰라? 아니, 누가 지금 당장 명의를 바꾸라든? 일단 지수가 학교 생활 자신감 붙게끔 집만 바꿔 살자는 거야. 아니, 너희 사는 아파트에 지수 친구들이 많다더라. 거기 아파트 사는 애들끼리도 학원도 같이 다니고 어울려 다닌대. 그리고 지수네는 강아지도 있어서 좁은 집 사는 게 많이 불편할 거다. 너희는 아직 아이도 없으니 좁은 집 살아도 괜찮아. 안 그러니? 어찌 생각해볼 시간을 줄까? 황당하게도 시어머니는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 후 사는 동네로 친구를 가려 사귀는 아이들 틈에서 기죽지 말게 하자며 우리 부부 신혼집과 집을 바꾸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조카 주소만 우리 집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이해를 할 텐데 이건 뭐 아예 시누이 집과 우리 집을 바꾸라며 심지어 명의도 나중에 바꾸라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과 시누이 집이 시세 차이만 해도 3억이 넘어요. 게다가 시누이 집은 저 시집 오기 전부터 오르지 않는 가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뜬금없이
조카의 학교에서 기죽지 않아야 하니 시누이 집과 바꿔 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황당한 요구에 대답을 해야 하는 자체가 짜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황당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다 더 얼굴이 벌개져서는 화를 참으며 말했죠. 엄마, 누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누나 집이랑 바꿔서 살라뇨? 처가에서 우리 집사람 명의로 큰맘 먹고 장만해준 집이에요. 한 달만 바꿔 살자고 해도 황당할 판에 집을 바꾸라고요? 명의를 당장 안 바꿔도 된다는 것도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 집이 누나 집이랑 비교나 되는 줄 아세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우리 시누이는 정말 강적이었습니다. 야, 너는 네 마누라 남편이기 전에 우리 엄마 아들이고 내 동생 아니냐? 너는 애도 없고 어디 살든 누구한테 보이길 꺼리낄 게 있어? 네 하나뿐인 조카가 학교 다니면서 기죽는다잖아. 너희 집 지금 오를 만큼 올랐고 내 집은 오를 리만 남은 거 몰라? 몇 년 있으면 어차피 시세도 맞춰질 텐데 그냥 명의 바꿔 살면 번거롭지 않고 좋잖아. 내가 뭐 공짜 바라냐? 내 집이랑 맞교환하는 건데 왜 사람을 날강도 취급하는데? 그래, 네 누나 말이 맞아. 그리고 너희는 애 안 낳을 거라며. 먼 훗날을 생각해봐라. 네 조카가 잘 돼야 니들한테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한날 한시에 집 옮기려면 아무래도 이삿날을 좋은 날로 잡아서 하는 게 좋을 듯 싶어. 그러니까 빨리 결정했으면 하는구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도 시누이와 시모가 억지를 부린다는 걸 모를 리 없죠.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사전에 작정을 했는지 우리 집을 내놓으라며 성화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거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두 사람을 떨쳐내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민망한 듯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화내는 남편을 일단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는 얼굴로 말했죠. 그럴까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근데 어머니 아시다시피 그 집은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당장 명의 바꾸지 않는다 해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엄청 속상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화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들어주시면 어머니 말씀대로 형님이랑 집 바꿔 살아볼게요. 두 사람은 옳다쿠나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대번에 제가 던진 미끼를 물더니만 조건이 뭐냐고 당장이라도 들어줄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오히려 아들보다 네가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그 조건이라는 게 뭐니?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만 다 들어줄 테니 말해봐. 그래, 옳게. 그래도 내 마음 이해해주는 건 옳게뿐이네. 내가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조건이라는 게 뭐야? 우리 집 도배장판 다시 해주는 거? 두 사람은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고 저는 생각한 조건을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집은 집이랑 바꾸는 게 맞죠. 근데 두 분 아시잖아요. 지금 형님 집이랑 우리 집은 시세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요. 그래서 말인데 바꿔 사는 대신 어머니 집도 같이 얹어서 저한테 주시죠. 형님 집이랑 어머니 집 같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래야 계산이 맞죠. 어떻게 3억 비싼 내 집을 형님 집이랑 맞교환을 해요? 게다가 우리 집은 앞으로도 호재 있으면 더 오를 집인데요. 그러자 저의 요구사항을 들은 시누이와 시모는 예상대로 눈이 커지며 대번에 싫은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어머님이요. 어머님은 가진 재산이라곤 딸랑 그 집 하나뿐인데 제가 달라고 하니 말도 안 된다면 싫다고 하셨어요. 예, 나 참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시어머니 사는 집까지 가져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두 집 합친 가격이 너희 집보다 1억은 더 비싸. 근데 이게 계산이 맞다고 생각해? 미래에 오를 걸 생각하라고? 네 집이 1억 더 오를 거란 확신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얘. 왜 말이 안 돼요? 형님 집이랑 어머니 집은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 변동 몇 년째 없는 게 사실인데요.
거기에 비해 우리 집은 계속 조금 오르고 있고요. 제 계산이 맞죠? 두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신다고 약속하면 저도 생각해 본다니까요? 이 조건 아니면 저는 집 못 내드려요. 두 사람은 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얘, 그럼 내 집을 내주고 나랑 네 아버지는 어디로 가란 말이니? 너희가 우리 딸 집에 가면 그 좁은 집에서 우리까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당연히 어머니는 아들과 같이 사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길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왜 넓은 집 놔두고 좁은 집 와서 살려고 하세요? 어머니랑 아버님은 형님 집으로 가시면 되죠. 그 좁은 집에 불편하게 뭐하러요? 아들네랑 같이 살 생각 마시고 어머니가 집까지 갖다 바주고 싶어하는 귀한 딸네 집에 가서 사시면 되죠. 안 그래요, 여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의도를 간파했는지 덩달아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맞네, 맞아. 당신 말이 100번 맞아. 엄마, 누나, 우리 집사람 계산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싸울 일 없지. 그리고 나랑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 누나 지금 사는 집에 화장실도 하나인데 우리 아직 신혼이거든요. 나는 절대 어머니 아버지랑 그 집서 살 생각 없으니까 누나네 집 가서 살아요. 우리 집이랑 바꾸면 화장실도 2개니까 괜찮겠네. 어머니는 곤란하신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딸내미 편이라지만 당신 사는 집까지 며느리에게 주고 나올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구나.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하나뿐인데 이 집 줘버리면 나랑 네 아버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딸 집에서 사위 눈치 보며 살 일 있니? 그건 못한다. 하지만 신우이는 참 못돼 처먹었더군요.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신우이는 본격적으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바꿔주기 싫어서 수작 부리는 거잖아. 뭐? 엄마 집까지 같이 달라고?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네. 이게 날강도 심보가 아니고 뭐야? 니들은 애가 없으니까 내 심정 몰라. 가족끼리 정말 이럴 거야? 악을 쓰며 우리를 나무라는 신우이를 보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들어가며 가족 간의 인연을 더 이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저는 두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날강도요? 지금 누가 누구더러 날강도라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3억이나 차이 나는 집이랑 바꾸자는 사람이 날강주지 누가 날강도예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이치에 맞는 소리인지 가족끼리 이럴 거냐고요? 형님이야말로 이러는 거 아니세요. 결혼 전부터 우리 남편 이용해 먹고 돈 뜯어간 거 저 다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결혼 전 일이니 내가 관여할 바 아니었고 결혼하고 나면 그만하실 줄 알았고요. 근데 돈이 아니라 집을 내놓으라고요? 지난번에 돈 문제로 결혼할 뻔했을 때 그냥 인연 끊어버릴 걸 그랬네요. 제가 등신같이 참고 넘어갔더니만 사람을 완전 호구로 보셨는가 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그이도 이 집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고요. 개소리에 맞대응할 생각 없으니까 내 아파트가 그렇게 탐이 나면 땡빚을 내서 어디 한번 살 궁리 해보세요. 살다 살다 가족이라는 이름 내걸고 집 바꾸자는 시댁갑질은 또 처음이네. 시어머니와 시모는 제가 쏘아붙이자 잠시 대꾸할 말을 잊은 듯 당황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큰 결심을 한 듯 자기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민망하다. 누나랑 엄마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우리 집사람한테 더 이상 이런 꼴 보이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누나, 미안하지만 이제 나한테 빚 청산 해줘야겠어. 그러자 신우이가 뭔 개소리냐는 듯 남편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이 있다고 청산이니 뭐니 짓거려. 집 바꾸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아니, 누나 나한테 갚을 돈 있잖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그동안 누나가 나한테 빌려간 돈, 그거 전부 갚아. 뭐? 돈? 그건 네가 나 힘들 때 도와준 돈이잖아.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는 건데? 이 자식이 진짜
너는 나랑 엄마보다 네 마누라가 우선이냐? 나한테 돈 주고 네 마누라가 도로 다 받으래? 난 한 푼도 못 줘. 누나 말 잘했네. 나는 이제 내 가정이 중하고 내 집사람이 우선이야. 우리 집사람 말대로 차용증 받아놓길 잘했네. 그동안 누나한테 계좌이체 한 내역 다 뽑아서 소송 걸기 전에 나눠서라도 갚아. 내 마지막 할 말은 이것뿐이야. 다시는 우리더러 오라가라 연락하지 마. 여보, 뭐해? 우리 집 가자. 우리 누나랑 엄마가 당신한테 사과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미안하고 여기 다시는 오지 말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 남편이 폐륜을 저지른다며 악을 썼습니다. 불효자니 마누라밖에 모르는 놈이니 어쩌고 하는데 역시나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부모 안 보겠다고 하면 폐륜이고 부모 형제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도짓하는 건 폐륜이 아니랍니까? 이 사람들과 확실히 끝내려면 남편과의 과거 청산을 확실히 해야 할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이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형님은 가족 운운하면서 우리 남편에게 해준 게 뭐가 있으신가요? 동생 돈을 그동안 우습게 생각하셨나 본데 갚으려면 얼마나 힘든 돈인지 제대로 아셔야죠. 조만간 소장 날릴 거니까 가족끼리 법적 분쟁하기 싫으면 나눠서 갚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 역시 오늘 이후로 형님이랑 어머니는 내 가족으로 생각 안 할 거고 며느리 돌이니 뭐니 그딴 거 안 할 거니 그리 아세요.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두고 남편과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속이 후련하대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오늘 같은 날이 언젠가는 올 것 같아서 늘 하고 싶은 말을 연습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누나한테 그동안 빌려준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돌려받겠다고 자기 때문에 못 볼 꼴 봐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야 시댁이지만 남편한테는 가족인데 얼마나 속에 맺힌 게 많으면 절연하겠다는 말을 한풀이 하듯 말했을까 싶어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저야 그동안 하도 쌓인 게 많아 절연하는 건 놀랍지도 않았고요. 우리 두 사람이 계속 시모와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댁과 단번에 절연 선언한 이후 신우이랑 시모는 온갖 술수로 남편을 구슬리며 저와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했지만 남편이 전부 차단했고 오히려 신우이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순순히 돈을 돌려줄 리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신우이를 고소했고 소송까지 민사로 진행하려고 소장을 날려줬네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지 신우이가 한풀 꺾여서는 가족끼리 정말 이럴 거냐며 나눠 갖겠다고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일부 돌려주고 매달 나눠 갚으면 취하 고려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알겠다고 하길래 3개월 동안 돈 들어오는 거 보고 형사 고소권은 취하해 준 걸로 압니다. 1년 넘게 절연 상태로 지내며 아직까지 남편에게 매달 30만 원씩 갚고 있어요. 좀 매정하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동생 돈 우습게 알고 가족이라면 이래도 된다고 가스라이팅하는 거 제대로 응징해줘야 본인이 한 짓이 폭력임을 인지할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남편 덕에 시댁 스트레스는 이제 안 받고 삽니다. 다들 저의 절연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마 대한민국 시월드 중에 억지 부리기로는 1순위가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절연이 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같이 답 없는 상황에서는 절연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저의 사연을 공유해 봤습니다. 저의 사연을 거울 삼아 다른 분들이 현명한 길을 찾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